오케이. 자, 이어서 급수도 가볼게요. 급수도 가보겠습니다. 쭉 갈게요. 222번은 뭐 자주 나오지 않습니다. 3개짜리 인수를 갖고 있는 부분 분수예요. 3개짜리 부분 분수는 나왔으니까 정리를 해보면 얘는 a b분의 1 마이너스 b c분의 1 두 개씩 묶어서 처리하면 되는데 거꾸로 생각하면 됩니다. 이거를 통분한다 생각해요. 통분하면 a b c분의 c a b c분의 a가 되니까 c-a가 튀어나오거든요. 통분하면 그러니까 c-a를 없애주면 돼요. 이걸 통분하면 c-a를 없애주면 되니까 맨 앞에 있는 숫자와 맨 뒤에 있는 숫자가 차이만큼 빼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이렇게 되는 거지. 1, 2, 3분의 1 2, 3, 4분의 1 3, 4, 5분의 1 쭉 나올 텐데 숫자는 3에서 1을 빼면 2분의 1, 2 남고요. 그 다음에 1 곱하기 2분의 1, 2 곱하기 3분의 1 뒤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 2분의 1, 4에서 1 빼면 똑같으니까 2 곱하기 3분의 1, 3 곱하기 4분의 1 2분의 1에 3 곱하기 4분의 1, 4 곱하기 5분의 1 이렇게 쭉 나가게 되거든요. 그럼 보시면 알겠지만 이웃하고 있는 것들끼리 사라집니다. 그럼 여기에는 결국에 하나만 남겠지. 2분의 1에 1 곱하기 2분의 1 하나만 남을 거고 저기 뒤에도 이거 하나만 남겠죠. n 플러스 1분의 n 플러스 1, n 플러스 2분의 1 하나만 남을 거야. 근데 어차피 n이 무한 들어가니까 이 값이 뭐가 돼요? 0으로 수렴해 버립니다. 그래서 4분의 1로 수렴한다 라고 볼 수 있어요. 이해됐어요? 그 다음 223번도 네 이것도 부분 분수입니다. 얘는 n 곱하기 n 플러스 2분의 1이니까 정리하면 2분의 1에 n분의 1 마이너스 n 플러스 2분의 1이 될 거고 얘는 앞에 몇 개 살아남아? 2개 살아남지. 2분의 1 맨 앞에 2개 그러니까 1분의 1하고 2분의 1 살아남고 뒤에도 2개 살아남겠죠? n 플러스 1분의 1하고 n 플러스 2분의 1하고 2개가 살아남을 텐데 어차피 얘들은 무한 들어가면 0이 될 친구들이니까 얘만 남게 되겠네요. 그래서 4분의 3 맞을 것이고 부분분수 숫자가 없어지는 거 할 때 앞에 2분의 1 생기는 거하고 앞에 2개만 남는 거하고 그게 관련이 있냐고요? 필연적이냐고? 그 분모의 차이가? 분모가 어떨 때 그렇게 나오는지 설명해 주시면 좋아요. 선생님 어떻게 하냐면요. 하나가 사느냐, 2개가 사느냐는 뭐냐면 여기에는 n분의 1을 가면 돼요. n분의 1은 하나씩 커지죠, 분모가. 숫자가 1씩 커지죠. 숫자가 1씩 커지는데 여기에 시작은 누구예요? 두 칸 앞서간 3분의 1부터 시작이죠. 얘만 따로 보고 얘만 따로 보면 되거든요. 얘는 1분의 1이고 2분의 1 이렇게 하나씩, 그러니까 1분의 1부터 시작해서 숫자가 하나씩 커지는데 여기는 숫자가 두 칸이 벌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사라지는 것은 세 번째부터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2개가 살아남아요. 예를 들면 n 플러스 1, n 플러스 3분의 1도 마찬가지로 2개가 살아남습니다. n 플러스 1분의 1, 뭐 2분의 1부터 하나씩 커집니다. 이렇게. 얘는 4분의 1부터 하나씩 커집니다. 그러니까 2개가 살아남아요. 앞에 있는 2분의 1은 그냥 이 두 숫자의 차이죠, 차이.
앞에 있는 2분의 1은 그냥 두 숫자의 차이입니다. 차이. 공식이니까. 이런 예시도 한번 가볼게. 일단 한번 쭉 써볼게요. 지금 머리로 한번 이해해보려. 2n-1, 2n 플러스 1 분의 1은요. 이 숫자 쭉 써봐요. 1 대입하면 1분의 1, 2 대입하면 얼마죠? 네, 2칸씩 커집니다. 2칸씩. 이렇게 커지고 이 아이는 1 대입하면 얼마가 되지? 3분의 1 나와. 2 대입하면 5분의 1 앞에서부터 여기는 하나가 살아남아. 선생님 여기 이만큼 떨어져 있잖아. 지금 여기 이만큼, 그렇죠? 숫자 간격이 이만큼 차이가 나지만 앞에 2가 붙었으니까 2씩 커져 나가거든. 앞에 2가 붙어 2씩 커져 나가고 이만큼 차이 나니까 실제로 한 칸 차이밖에 안 나. 그래서 하나밖에 안 살아나가. 그냥 이 숫자하고 이 다음 숫자, 요 숫자들로. 그러니까 우리가 부분분수를 쓸 때 이렇게 쓰거든요. 이런 식으로 예수로 쓰거든요. 근데 이거 쓰고 그 다음 이거 쓰고 오히려 두 개 차원으로 분리해서 보면 앞에 몇 개가 살아남는지를 판단하기가 좀 쉬워요. 혹시? 네. 이 친구는 통분할 게 아니라 어차피 이 항과 이 항은 하나의 항 차이니까 이 상태로 그대로 대입해서 보는 게 낫겠죠. 이미 부분 분수로 쪼개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는 1제곱분의 1, 2제곱분의 1, 3제곱분의 1 이렇게 커나가는 거고 뒤쪽 부분은 2의 제곱분의 1, 3의 제곱분의 1 없어지니까 앞에 하나 살아남고 뒤에도 하나가 살아남지만 저 뒤에 있는 친구는 어차피 0이 될 친구니까 얘도 맞겠네요. 부분분수로 나머지 다 같은 문제입니다. 이거 223번처럼 이렇게 이걸 한 문제가 아니라 5문제로 냈다고 하는 것은 속도, 너희들 이거 빠르게 해결할 수 있니? 를 묻고 있는 거예요. 223번은. 문제들이 어렵지 않지만 빠르게 해결할 수 있어야 5문제를 한 문제 풀듯이 풀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터프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 됐죠? 두 번째, 뭐 너무너무 중요하고 아니 그냥 이거는 거짓말을 살짝 보태서 거짓말을 살짝 하면 100%의 확률로 출제가 됩니다. 너무 거짓말 같으니까 95% 정도까지 해봅시다. 95%도 너무 적게 잡았네요. 급수가 수렴한다. 급수가 수렴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있는 일반항 자체가 0으로 수렴한다예요. 급수가 수렴한다는 말은 저기에 있는 수열이 영으로 수렴한다. 그래야 가능하니까. 얘가 0으로 수렴하려면 A가 반드시 뭐가 돼야 되냐면 0이 돼야 됩니다. A가 살아있게 되면 9분의 A라는 값으로 수렴하게 될 테니까 안 돼요. 분모의 차수가 더 커야 0으로 수렴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니? 네, A는 반드시 0으로 가야 되고 이 아이는 이제 급수의 합까지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 수열이 아마 부분 분수로 쪼개지나 보구나 라고 기대해야 되고요. 네, 쪼개지네요. 3n 플러스 3n 마이너스 1 곱하기 3n 플러스 2분의 분자는 얼마? 2. 여기다가 시그마를 붙이는 거고요. 이것도 그러면 생각을 해볼게. 일단 얘는 쌤 어떻게 하냐면 일단 2 같은 거 밖으로 빼. 그 쪼갤까? 이 둘의 차이가 얼마죠? 3분의 1이니까 3분의 1도 밖으로 빼. 그 다음에 메인만 봐. 얘는 얼마부터 시작이야? 2분의 1부터 시작이고 1씩 커져 나가면서 3씩 커져 나가 있는 식으로. 얘는 1 대입하면 얼마부터 시작이야? 5분의 1부터 시작이야. 그러니까 얘는 2분의 1 살아남고 뒤에 하나가 살아남지만 그냥 뭔 n분의 1이니까 0으로 수렴할 거고 누구만 살아남는 쪽에서 2분의 1만 살아남는다.
됐니? 방금 A가 0인 거 A가 0인 이유는 급수가 수렴하려면 여기에 있는 항 자체가 0으로 가야 되는 거 기억나요? 네, 다시 급수가 수렴하려면 시그마 AN이 수렴하면 리미트 AN은 0이다. 거꾸로 얘가 0이 아니면 극한값이 0이 아니면 이 급수는 뭐가 돼요? 발산. 얘가 0이 아니라는 말은 뒤에서 뭔가 이 항이 어떤 뭐 3이라는 값으로 다가가고 있어. 그럼 이거는 계속해서 마지막에는 3과 가까운 숫자를 계속 더하겠다는 뜻이니까 발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거 이해되나요? 뭐 저 급수에서 가장 중요한 명제죠. 급수에서는 가장 중요한 명제예요. 급수에서 가장 중요한 명제예요. 넘어가서 네. 기출문제입니다. 223번 활용문제일 뿐이고요. 별 다른 건 없습니다.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이 있는데 이 원을 X축 방향으로 n분의 2만큼 평행이동시키래요. n분의 2만큼 평행이동시키래요. 그 평행이동시킨 원을 CN이라고 하죠. 뭐 이 정도 평행이동시켰다고 해볼게요. 그렇다면 여기가 뭐가 되냐면 n분의 2가 되겠네. 이만큼 이동시켰으니까. n이 2보다 크니까 네, n이 2보다 크니까 1 이상 못 벗어나죠. 안쪽에 있을게요. 너무 멀리 갔잖아. 이렇게. 네. n이 2보다 크니까 멀리 벗어날 수 없습니다. 자, 그랬을 때 공통현의 길이를 ln이라고 하죠. 여기죠. 여기의 길이를 구하라는 건데 왜 안 맞지? 네. 이 길이를 구하라는 건데 항상 길이 문제는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이용하는 문제라고 확신을 갖고 푸셔야 돼요. 다시 말해서 우린 저기서 직각삼각형을 찾아가지고 문제를 해결할 생각을 해야 돼요. 어디? 여기 잡으면 되겠네, 이렇게. 자, 그리고 여기는 원래 기존의 원의 중심, 평행 이동하는 원의 중심이니까 당연히 이 중심선은 완벽하게 대칭에 위치해 있어야 될 것이고 여기에 x좌표는 얼마? n분의 1이 되겠네요. 그러면 우리 이 직각삼각형에 대한 정보 다 얻어냈습니다. 여긴 1이니까. 저기 빨간색 직각삼각형은 여기는 n분의 1, 여기는 1. 그렇다니까 여기는 루트 1 마이너스 n 제곱분의 1 이렇게 나오게 되겠네요. 그러므로 ln의 길이가 구해졌죠. ln의 길이는 방금 내가 구한 길이의 정확히 2배가 될 테니까 이렇게 나올 거고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은 여기다 n을 곱한 뒤에 제곱을 하라고 했어요. n을 곱하고 그 다음에 제곱을 하면 이 또한 무슨 분수? 부분 분수가 되겠네. 그러면 8분의 1이 피어나갈 거고 n-1분의 1하고 n 플러스 1분의 얼마? 1하고 되니? n에다가 얼마부터 대입해요? 2부터 대입합니다. n에다가 2부터 대입해서 쭉 더하게 되면 이 값은 2 대입하면은 얼마? 1분의 1. 3 대입하면 2분의 1. 두 개가 살아남겠죠. 왜 두 개가 살아남아요? 여기는
일시커지는 숫자인데 이 차이가 얼마 차이 나니까? 두 칸 차이 나니까. 이해되시나요? 네, 이렇게 해서 계산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등차수열 급수의 합 뾰로롱. 세 개짜리 이거들만 위주로 볼게요. 자, 이 친구는 꽤 까다롭습니다만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수열할 때도 선생님이 정말 입이 닳도록 이야기했어요, 지금. 얘는 지금 첫 번째 항부터 다 봐야 돼요. 그런데 이거 보자마자 눈에 확 들어오는데 뭐가? 마이너스 1. x0가 0이 아니에요, 지금. 그러므로 얘는 첫 번째 항만 규칙에서 예외예요. 첫 번째만 규칙에서 예외니까 얘를 볼 때 이게 이 식을 볼 때 A1, A2분의 1은 따로 빼서 봐야 돼요. 실제 규칙은 여기서부터 적용이 되는 거니까 그냥 첫 번째는 따로 보고 뒤에 있는 항들 위주로 본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걸로 이게 SN, N에 관한 2차식이니까 두 번째 항부터 등차수열을 생각하면 됐고 이걸로 일반항 AN을 빠르게 구하는 방법이 있었죠. 뭐였니? 상수항을 보지 말고 얘만 보고서 AN을 구해라. 이 앞에는 공차의 절반. 그래서 EN. 첫 번째 항은 1을 대입하면 3이 되니까 1 대입해서 3이 되게 만들려면 플러스 1. 단지 이것은 몇 번째 항부터 이야기예요? 두 번째 항부터 이야기. 첫 번째 항은 그냥 S1에다가 S1으로 구하면 돼요. 첫 번째 항은 얼마입니까? 2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이렇게 식을 써줘야 되겠네요. 2 곱하기 얼마? 두 번째 얼마야? 5. 2 곱하기 5분의 1. 그리고 이제부터는 등차수열이니까 이렇게 나가겠네요. 그럼 뒤에 있는 저 친구는 이 친구는 5분의 2, 일단 둘의 차이가 2분의 1이고 5분의 1 하나만 살아남겠네요. 무한대로 가게 되면 7칠 사라질 테니까 이렇게 5분의 1 하나만 살아남겠네요. 그래서 10분의 1 더하기 10분의 1이니까 얼마? 5분의 1입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해돼요? 지금 오늘 비 오나? 열심히. 자, 됐어요, 이거? 네.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2차 방정식의 두근은, 네, 잘 나오죠? 잘 나옵니다. 내용이 어렵진 않아도. 여기서 지금 두근의 뭐를 구하랬죠? 차를 구하랬네요, 두근의 차. 두근의 차니까 뭐,
두 근을 직접 구해서 가도 될 것이고 아니면 근과 계수 관계 이용이 될 텐데 지금 문제 분위기상 인수분해가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2n 플러스 1, 2n 마이너스 1, 1, 마일 하면 되나요? 네, 그러면 안 되시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알파인이 더 크다고 했으니까 알파인은 2n 마이너스 1분의 1이 될 거고 베타인은 2n 플러스 1분의 1이 되겠네요. 알파인이 더 크니까요. 그래서 끝났네요. 이건 이미 부분 분수가 다 쪼개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금방 나오겠습니다. 자, 그 다음 교대급수. 교대급수는 중요하기 때문에 살펴봐야 될 텐데 첫 번째 수렴하는 급수를 모두 고르시오. 이건 빨리빨리 해결해야 되거든요. 학교 내신에서는 3개를 주는 게 아니라 뭐 5개, 6개 줄 수도 있겠죠. 빨리빨리 해야 됩니다. 수렴하는 급수를 판단하는 방법 가장 중요한 거 첫 번째 그것의 일반항이 0으로 가는지 봐야 돼. 일반항이 0으로 가는지 봐야 돼. 0으로 간다라면은 확인해 봐야 되고 0으로 가지 않는다라면 발산이야. 0으로 간다라고 했을 때 확인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P급수 판정법 그리고 공비의 크기 확인하는 방법이 있어. 두 가지가 있어 지금. P급수 판정법은 다항식으로 나왔을 때 분모의 차수가 몇 차? 1차 미만이면 발산 1차 초과하면 1차 이하이면 발산 1차를 초과하면 수렴. 이것처럼 2분의 1차지 않습니까? 그럼 천천히 0이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천천히 0이 되니까 계속 더하면 계속 뭔가가 더해져서 무한으로 발산해 버린다 이거예요. 기준이 몇 차? 1차. 기준이 몇 차? 1차. 분명히 이 얘기는 전부 다 0으로 수렴하고 있습니다만 천천히 0으로 수렴하기 때문에 P급수 판정법을 판단할 수가 있고 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얘가 이제 교대급수예요. 뿔맛. 교대급수는 뭐냐면 생각해야 돼. 1에서 2분의 1 빼고 2분의 1 더하고 3분의 1 빼고 3분의 1 더하고 4분의 1 빼고 4분의 1 더하고 5분의 1 빼고 5분의 1 더하고 6분의 1 빼고 6분의 1 더하고 계속 이 더하는 숫자가 점점 뭐해주고 있습니다. 줄어들고 있어요. 맞아요? 수렴하겠죠. 그러니까 교대급수 수렴 발산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은 더하고 빼는 숫자가 0으로 가는지를 보면 돼요. 더하고 빼는 숫자가 0으로 가면은 얘가 이런 식으로 진동의 폭이 점점 줄어드니까. 이해하시겠어요? 더하고 빼는 숫자를 보고 판단하셔야 돼요. 괜찮아요? 자, 그 다음 급수와 일반항 사이의 관계. 아까 늘 이야기했듯이 이 개념 자체가 그냥 아까 이야기랑 똑같습니다. 출제율 이해가 100%라고 했어요. 이거 안 내면 이상한 거예요. 안 내면 잠깐 편찮으신 겁니다. 진심으로 이 개념을 시험에 내지 않으시면은요 편차하셨던 거예요. 그거는. 잠깐 놓치신 겁니다. 급수로 극한을 물어봤어. 이 구조부터 이해해야 돼. 급수로 극한을 물어봤어.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급수가 수렴한다. 극한이 뭐하다? 0으로 간다. 예요. 급수로 극한을 물어보면 그 극한 값이 0이다 라는 거야. 이 AN이 0으로 수렴한다 라는 이야기야. 그래서 마이너스 3분 5가 되어서 1번. 됐어요? 급수가 수렴하면 극한은 0으로 가요. 앞에는 시그마, 뒤에는 리미트. 기호가 달라.
시그마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시그마가 마그마 아니 시그마가 도그마 아니 시그마가 리미트를 하는 것은 급수로 극한을 물어보는 거니까. 자, 얘는 뭐야? 급수. 얘는 뭐야? 극한. 급수로 극한을 물어본다. 리미트 n이 무한 들어갈 때 an 플러스 5분의 3an 마이너스 6이 0이다. 그러므로 an의 극한은 얼마? 2이다. 여기도 진짜 대박이네. 요거 급수 극한 수렴하는 수열이에요. 수렴 그러면 뭐가 돼? 리미트 a는 얼마? 0. 그럼 얘는 얼마로 수렴해? 8로 수렴해. 자, 문제죠. 이건 시험 그대로 나올 수도 있겠다. 수렴한다는 게 중요해. 수렴하네? 그럼 너는 A는 뭐가 돼야 돼? 0으로 가야 돼. A는 0으로 가네? 얘는 얼마로 수렴했어? 8로 수렴했어. 똑같아. 이 문제 스타일을 좀 익혀보려고 다 하고 있어. 급수, 극한. 급수, 네? 253번 아, 네. 리미트 2an 마이너스 3은 0. 그걸로 풀어. 급수로 극한을 물어보면 저렇게 되는다. 급수 부분이 네. 이 급수 부분이 기재하려면 A이 0으로 수렴하는 거예요? 그렇죠. AN이 0으로 수렴하면은, 그러니까 AN이 0으로 수렴하면은 급수가 반드시 존재한다. 아니죠. 급수가 존재하면 AN은 반드시 0으로 수렴한다. 맞아요. 반드시 0으로 수렴해야죠. 반드시. 조금이라도 나오면 안 돼요. 절대로. 수렴할 수가 없죠. 안녕 전희준이. 뭐야 갑자기. 자, 보자. 이 문제를 이렇게 많이 푼 이유는 VIP이기 때문이에요. Very important problem. 자, 여튼 네, 압도적으로 중요합니다. 쉬운 문제건 어려운 문제건 다 해야 되는데 이거 하나 해보고 요거 하나까지 하고 쉬었다가 수업 갈게요. 오늘 연락 좀 하십시오. 자.
자, 그냥 어떤 구조를 봐야 되냐 문제에서 시그마 급수에 대한 힌트를 주고 리미트 극한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을 때 쓰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우리 여기서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리미트 n제곱 an 마이너스 n제곱 플러스 2n이 얼마로 수렴한다는 거 알아야 돼? 0으로 수렴한다는 거 알아야 돼. 이 아이가 0으로 수렴하려면 분모가 몇 차니까? 2차니까 분자는 1차 이하가 되어야 돼. 다시 말해서 an은 n제곱 플러스 블라블라가 돼야 돼. an이 n제곱 플러스 블라블라니까 여기 그냥 n제곱 바꿔주고 여기다 n제곱 바꿔주면 되겠다. 1 플러스 1분의 3 플러스 1이 되니 3 마이너스 1이 되니까 얼마? 답은 3번 이렇게요. 2차만 공할 필요가 있으니까 이렇게 안 봐야 되니까 an이 n제곱이라 생각하면 1 플러스 1분의 3 마이너스 4니? 숫자가 있구나. 이렇게 이해되시나요? 좋습니다.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지까지야? 58까지. 일단은 급수가 있고 이제 뒤에 등비급수랑 여기 이제 엄청나게 뭐가 등비급수의 활용 부분이 나올 텐데요. 엄청 많습니다. 도형 문제 정말 많거든요. 예? 정말 많은데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여기는 무조건 다 해결하셔야 돼요. 일단 여기까지 반드시 다 푸셔야 되고요. 지수로감수 극한도 많이 할 수 있다면 좀 더 풀어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좀 더 풀어야겠네요. 지수함수 로감수의 극한까지는 가야 되겠네요. 등비급수의 활용까지 가요? 지수로감수의 미분까지 합시다. 삼각함수까지. 네? 그게 가능할까요? 그러면은 유형별로 2개씩이라도 해봅시다. 지수로감수 극한까지. 유형별로 2개씩이라도.